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 기호 4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당의 목표는 선거의 승리입니다. 당의 중심인 중앙위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승리를 갈망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저 이재명이 5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정치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환적인 신문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이 가능한 사회로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이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합니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기대를 다시 모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킬 약속만 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대선에서 졌지만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우리 당 공약도 최대한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기치 아래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로 성과와 실적을 차근차근 쌓고 그리고 국민 기대를 다시 불러 모으겠습니다.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의 약속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영입보다 양성 발탁, 이 원칙으로 당이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당에 오래 헌신한 당원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무능무책임 무기력 산무정권에 맞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되 반민생과 퇴행, 오만과 독선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생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집권 여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견제하겠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신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확실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 이제는 끝났습니다. 국민과 당원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불러 모아야 언제나 이기는 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엄혹한 시절에 우리 선배들은 당보를 돌리면서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소통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당원들의 소통 창구를 대폭 늘려서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당원의 뜻을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투표의 비례성 강화, 지구당 부활, 원외위원장 후원 같은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당직 부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비례대표 의무 배정, 기초원 광역화 같은 전국 정당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배제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겠습니다.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정권 창출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당의 인사 기준은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능력과 실적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 강화로 누구나 공정하게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대선 패배와 그에 이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당대표 출마가 제 정치적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인 것도 잘 압니다. 책임을 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되찾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집권도 요원합니다. 팀이 이겨야 MVP가 있는 것처럼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제 온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 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이 자리까지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당대표 예비후보 기호 5번 강훈식입니다. 저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얼굴은 아닙니다. 대중적 인기를 누려온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수년간 모든 당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선택되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재인의 대변인으로 2017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이해찬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2020년 180석을 만든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이재명 후보의 전략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저 강훈식이 묵묵하게 키워온 실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당을 위해서 일하면서 쌓아온 저의 정무, 그리고 경험,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당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쓸모있고 실력 있는 정당으로, 계파와 세대가 분열되지 않는 단단한 정당으로, 수도권에 매몰되지 않는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김영춘 장관, 조웅천 의원, 장철민, 어기구 의원, 계파와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당내외 인사들이 강훈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은 자신을 빛내기보다는 당을 빛내려고 더 노력했다, 자기 정체를 앞세우지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당대표가 되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미래에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내 여러 세대와 계파를 연결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당내 선배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훈식은 86의 지지를 받는 후보다. 그래서 세대교체 후보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86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젊은 후보가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년간 당을 이끌어온 86세대에게 부정하고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여와 역할을 인정하는 그 위에서 페이지의 다음 장을 넘길 세대 연결 리더가 필요합니다.
2030 정치인에서부터 86세대에 이르기까지 연결과 소통이 가능하고 모든 계파로부터 넓은 지지를 받는 강훈식이라면 우리 당을 갈등보다는 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단절이 아닌 연결의 힘으로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입니다. 우리 당이 수도권에 갇히면 이길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당은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당선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수도권에 매몰되는 순간 승리는 멀어집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권을 찾아오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강원이든 제주이든 모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정당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충청 출신 당대표 후보 저 강훈식은 지역균형의 문제와 전국 정당의 문제를 우리 당의 생존의 문제로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에 출마해서 13%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눈앞에서 찢겨지는 명함을 보면서 기약 없는 원외위원장으로 살았습니다. 저 강훈식은 우리 당의 약세 지역에서 눈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원외위원장님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로 험지를 바꾸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까? 당대표 선거 때만 되면 석패율제다, 지구당부하리다 이야기하고 실천에 소극적이진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원외위원장님, 그런 목소리에 함께 질문하고 반드시 해법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와 거칠 것이 없이 맞서 싸우는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1970년대 40대 기수로는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기성정치인들은 구상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40대 기수들은 박정희 정권과 겁없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대인 저에게 당대표를 도전해서 싸우라고 하는 당원들의 또 지지자들의 마음은 저 무능하고 포갑적인 윤석열 정부와 겁없이 맞서 싸우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강훈식 어떤 꺼리낌도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총선 승리와 2027년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담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이 위기입니다. 익숙한 대세가 아니라 파격을 통한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40대 기술원의 파격, DJP 연합의 파격, 부산 사람 노무현을 광주가 선택했던 파격, 민주당의 승리의 역사는 그 파격들로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자 바닥부터 올라온 유일한 후보, 계파를 초월해서 오직 능력만으로 인정받아온 후보, 유일한 비수도권 당대표 후보 강훈식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그 파격으로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승리하고 5년 후에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해내겠습니다. 승리하는 파격 강훈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위원 여러분. 제가 연설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아프시면 치료받으러 어디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바로 제 이름이 바로 병원입니다. 근데 보통 병원이 아니고요, 병원 중에서 제일 강하고 센 병원, 강병원 당대표 후보입니다. 중앙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선과 지선의 연이은 패배, 당과 지지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화병에 걸렸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할 믿음직한 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강한 병원, 강병원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당의 도덕성도 신뢰도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권력 형성 비위, 부동산 내로남불, 약속 파기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윤리심판원을 100% 외부 인사로 채우겠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온정주의를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께서 직접 성비위와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를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같은 기강 확립, 도덕성과 민생 모든 면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당연히 민주당이지 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쇄신 또 쇄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2020년에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요구는 배제하고 임대인의 요구는 배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만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권을 뺏긴 후 윤석열 정부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반대했던 임대인을 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임대인을 포용하지 못했습니까?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진영 논리, 우리 안에 여전하다면 바꿉시다. 우리만이 진리라는 오만과 독선의 낡은 세계관이 여전하다면 바꿉시다. 우리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조금 편법이어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바꿉시다. 우리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결별합시다. 국민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국회는 혁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낡은 이분법의 세계관 과감히 결별해야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다. 김대중의 현실감과 노무현의 국익제일주의, 문재인의 품격만을 남기고 당을 새롭게 재창조합시다. 우리 당의 가치를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공존과 경쟁의 원리로 삶을 챙기는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됩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실사구시 정신으로 덧셈의 정치를 펼치는 민주당이 됩시다. 수권정당으로 우뚝 섭시다.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저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전당대회마다 계파 갈등과 줄 세우기가 반복됩니다. 혹시 다음 총선에 공천할사를 당할까 불안하십니까? 공천권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중앙위원회가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1인이 행사하던 공천권을 중앙위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독점 권력을 해체하고 권력을 분산해왔던 민주주의 길에 부합합니다. 문재인, 이해찬 당대표가 추구했던 시스템 공천에 진전된 길이기도 합니다. 공천권 내려놓기로 여러분과 함께 당을 통합으로 이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국회의원 충원 구조 바꾸겠습니다. 당직도 개방하겠습니다. 셀럽 인사 영입을 지향하겠습니다. 그 대신 어려운 지역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원외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 시대의 생활정치의 모범을 만든 기초단체장, 광역위원, 기초위원을 적극 발탁해 뿌리부터 튼튼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석패일조 도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전국 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저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당대표에 도전했습니다.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은 제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슬로건입니다. 호로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제게 주신 꿈과 사랑,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세상, 그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대학생 이후에도 저는 그 꿈을 안고 도전했고 미래를 개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강병원, 이념과 폭력투쟁이 아니라 생활진보와 대중정치라는 학생운동의 혁신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강병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노무현 캠프에 들어가 노무현의 수행비서로 노무현 대통령의 헌신을 배웠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본선에서는 새누리당 5선의 이재호를 꺾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고 승리했고 파란을 이끌었습니다. 이기는 방법, 이겨온 사람 강병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제 제 전화 안 받으신 분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름대로 철석같이 믿고 나 찍어줄 거라고 생각한 분들한테만 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불안하게 뭔지 아세요? 전화 받는 분들마다 나 박용진 찍지, 만나는 사람마다 박용진 말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불안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내가 박용진 찍기로 했다는 얘기 누구한테도 하지 마라,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 약속 지켰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저 찍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꼭 좀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사회적 약자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소리 없는 절규, 눈물 어린 호소가 있습니다. 이런만 그럴싸한 수백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 그 수를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민주당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뜨겁게 반응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섰던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비참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정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는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을 생각했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호를 주장하며 그 시절 노동자들의 뜨거운 절규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과 3조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지만 노동 3권은 그저 종이 위에 글씨로만 존재하던 시절, 경제성장의 성과 이제 좀 다 같이 나누자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자 국가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이 아니라 거리에서 맞서 싸웠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입니다. 그는 그러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유치장 신세까지 지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온몸으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시대, 우리도 김대중, 노무현처럼 변화하는 시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뜨겁게 반응하는 사회 연대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노동법도 사회보장 제도들도 감싸지 못하는 사람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반응하는 민주당이 됩시다. 여러분, 물가 인상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도시 서민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적정가를 보장받지 못해 분노하는 농민들의 든든한 정치적 동지가 됩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눈앞에 두고 망설여야만 하는 젊은 엄마와 아빠의 정당이 됩시다. 그럴싸한 경력 한 줄 만들어주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불공정한 교육 조건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해 자녀들에게 죄 짓고 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안아주고 일자리와 기회를 잡지 못해 불안에 떠는 지방의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김대중
김대중과 노무현의 후예이다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납시다. 우리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 그쪽으로 나갑시다. 문재인이 만들려 했던 포용사회를 향하는 민주당이 됩시다. 박용진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는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정당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는 약속 정당, 국민들께서 지긋지긋해하는 내로남불과 결별하는 정치, 상대의 실수, 요행수만 바라는 진영 대립에 기대왔던 정치 모두 결별해야 합니다. 국민들 싫어하시는 개파 동점의 끼리끼리 정치, 악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치와도 결별해야 합니다. 당대표 박용진이 당신과 민심이 함께 가고 다양성이 넘쳐나는 정당, 더 개방적이고 더 확장적이고 더 포용적인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의를 넘어 부산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상식적인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광주에서 당선되면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우리가 혁신하면 영남과 강남 3구 험지에서도 우리 동지들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여러분께서 박용진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민주당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로 가는 터닝포인트를 찍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그동안의 친소관계, 인연에 따른 선택이 아닌 어대명의 유일한 대항마 박용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전당대회 흥행과 이변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 당원이 원하는 혁신으로 몸부림치는 민주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손꼽아 기다리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대박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 유권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조차도 박수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와 함께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길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 인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뵙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대화도 참 많습니다. 단체장분들의 답답함,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의 어려움, 말을 더 못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솔직히 원외위원장님들께 전화드릴 때는 지독하게도 개선되지 않는 당의 운영 시스템과 상황으로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 때문입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의 강령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란 이름으로 뭉쳐있는 이유가 강령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교육은 입시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방도 균형되게 발전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좀 멈추고 돌봄이 개인에게만 책임져지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기회가 더 공평하게 제공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의 꿈이자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간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도, 그리고 중앙정부를 가지고도
대부분의 지방 정부를 가지고도 제대로 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되찾고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은 바닥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중앙당을 개편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선거 때처럼 상황실과 본부 체제로 운영해서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운영 방식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역위원장, 단체장,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당의 운영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풀뿌리 당원들의 뜻을 손쉽게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일에 전국 지역위원장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최고위원 시절에 제안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당원과의 소통과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당원과 당 사이에 존재하는 차가운 냉소를 따뜻한 신뢰로 바꾸겠습니다. 미디어에 강한 민주당도 만들겠습니다. 당의 미디어 대응 조직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언론의 편파 보도, 왜곡된 보도에 대응하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올바르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 단체장, 지방위원분들이 민생 현장에서 깨달은 교훈이 정책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의 주요한 당직과 특위에 폭넓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어려운 과제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만들어 해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국민, 시민 모두 함께 모여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고 그 해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서 하나하나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바쁜 정당이 아니라 평상시 바쁘고 선거 때는 평상시에 성과로 평가받는 정당, 절대 질 수 없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대두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혁신과 통합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 있게 자부합니다. 저 박주민이 가장 적임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해찬 당대표님과 함께 당의 혁신에 매진하여 20대 총선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혁신에 필요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혁신에 필요한 뚝심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하셨던 공수처법 23년 만에 앞장서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검찰개혁 70년 만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루어냈습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법 헌정사상 최초의 베스트 트랙 지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년 넘게 외쳤던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의힘 설득해서 합의 처리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혁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원과 여러분들만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깃발을 꽂고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당의 성원들의 목소리를 받아 하나하나 모아내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합의 가장 적임된 자 바로 저 박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박주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혁신에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개혁에 투표해 주십시오. 힘없는 사람들의 힘, 박주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박주민이 승리하는 정당,
성공하는 정당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5분의 후보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해도 당대표를 하고도 넘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들 훌륭하십니다. 한편으로 그래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당대표 예비후보 기호 8번 서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민주당에 입당하시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는 1985년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일원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선배님들로부터 술잔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미래를 얘기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에서 많은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살아있는 민주정당입니다. 도덕적 우위와 청렴함은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정당입니다.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던 민생정당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지평을 연 평화의 정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민주당 다음을 만들어 왔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기는커녕 달콤한 사탕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웠습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자랑스러운 민주정부 역사가 통째로 외면당할까 무서웠습니다. 저는 민주당다운 초심을 되살려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겸손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국민 곁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답게 단결시키겠습니다. 계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된 민주당만 존재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은 통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된 민주당으로 더 크게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다음의 혁신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언로가 열려있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주눅들어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할 말 못하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내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 지구당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 말씀하셨고 박주민 후보도 방금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 즉시 지구당 정상화를 위해서 당대표 직속 특위부터 구성하겠습니다. 지구당은 민주당 험지 탈환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제가 원외위원장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지역에서부터 100% 경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외는 분열의 근원입니다. 밀실공천은 갈등의 화근입니다. 공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연구원을 권역별 분원으로 개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맞춤형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칼을 손에 쥐고 경찰까지 복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독재 체제의 서막입니다. 어쩌면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독하게 민주당을 그리고 국민을 급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군사 독재자 전두환과 온몸으로 싸워봤던 저 서른이 적임자입니다. 저 서른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저 서른을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전두환을 대적했던 그 패기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을 지켜내고 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저는 민주당에서 잘 컸다고 자부합니다. 선배님들의 정의로운 신념이 저를 키웠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가 저를 키웠습니다. 후배들의 참신한 용기가 저를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저에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 서른을 키워준 민주당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민주당을 하나로 확실하게 뭉쳐내겠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2024년 총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번쩍 들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손을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어 후손들이 민주당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합시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시다. 위기를 통합을 혁신으로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된 민주당, 흔들리지 않을 민주당, 저 서른을 믿어주십시오. 저 서른을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이동학이어서 혁명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동학입니다. 지금 비상시국인데 당을 이끌고 계신 우리 지도부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상시국을 거쳐서 다음 리더십을 위해서 향해 달리고 계신 우리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쓴소리를 내부 총질이라며 쫓아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윤핵관 활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단하고 팍팍한 삶과 어두운 미래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지 민주당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선 무대로 이동학을 보내면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학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지표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을 본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요새 친명 반명 유행하던데 저는 소명입니다. 오늘 이동학에게 혹시라도 한 표 줘야겠다 맘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후원금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선 등록비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본선 등록비는 여기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무모합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소명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청년 정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성할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청년 정치를 막아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의 도전을 막아서는 민주당이 된다면 우리 당의 내일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안고 민주당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 이동학이 도전하는 청년들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청년 세대지만 제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삶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모르게 고독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까?
왜 빈곤 상태로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도 고작 몇천 원을 손에 쥐어야 합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여러 기회를 뒤로한 채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세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유랑했습니다. 2년 동안 지구촌 61개국, 수많은 도시들을 찾아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초고령화, 대부분의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필연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의 불안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가면 한국은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온 복지와 연금 시스템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거란 믿음은 깨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더 걷거나 미래 세대의 몫을 빌려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은퇴 연령은 60세지만 오래 일한 직장을 관두는 건 49세입니다. 은퇴를 해도 결국 다시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서도 소득 활동 보장, 다음 세대가 지불 가능한 복지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역동적 대한민국의 힘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당이 제대로 가다듬어 공멸이 아닌 세대 간 공존의 길을 우리의 아젠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장과 확대, 확장의 시대가 이제는 축소와 감축,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누구입니까? 상대방 발목만 잡으면 별다른 개선 없이도 이기고 거꾸로 그렇게 또 당해서 그렇게 패배하는 정치 말고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치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관심사를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 바꿀 겁니까? 우리가 결심합시다. 민주당의 시계를 2050년의 미래로 이동시킵시다. 기후위협, 복지위협, 노동위협, 안보와 국방위협 등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당으로 재구축합시다. 제가 대표가 되면 직속으로 새로운 사회 약속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합시다.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승리 말고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승리,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승리를 만듭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는 것을 넘어 상황과 이슈를 주도해 대한민국을 전진시킵시다. 우리가 결심합시다. 공수교대, 양당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물을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산을 쌓아 올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20년 전 창당 대회장에서 의자를 나르다 입당한 이유이고 세상을 진전시켜보자는 열망으로 다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통합과 공존의 나라를 만드는 건 민주당의 결심, 우리들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암울한 미래 전망을 바꾸고자 결심한 청년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동학 선택해 주십시오. 달라질 민주당을 위해 결심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결심, 이동학을 본선으로 보내주십시오. 김민석이 파릇파릇한 20대일 때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까마득한 선배였던 고모님들, 그리고 18년간 광야를 지나서 다시 정치에 돌아와서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동료 후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풀지 못하는 고민이 저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질문을 풀지 못해서 결국 전당대회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정적 패인이 됐던 서울시장 선거 공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이 내려야 할 공적 판단의 본질이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돼서 개항까지 이어졌던 그 과정, 100가지 다른 패배의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누구도 그 공천이 가장 큰 패인이고 직접적인 자책점이었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 여파로 너무나 많은 동지들이 쓰러졌습니다. 피눈물을 삼키고 패배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합니까? 상식이 아닌데 왜 밀어붙였습니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습니까? 그냥 다음에 이기겠다고 하면 덮어질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 질문에 얽매여 있는 제가 비정상입니까? 내가 살겠다고 동지들을 죽이는 일, 그것도 당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사적 이해가 앞선 그러한 일이 우리 민주당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된 태도와 사고방식이 당의 대세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제가 무리한 여건에도 출마를 결심했던 솔직한 배경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로 정말 잘 나가다가 30대의 6년을 천당처럼 잘 나가다가 험난한 18년, 김민석이는 끝났다, 김민석이는 죽었다, 18년간 그런 소리를 듣는 야인 생활을 거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승리가 절박해도 정치공학보다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거 하나 온몸으로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빠른 정치가 아니고 바른 정치를 하고 싶다, 조용히 당에 기여하자, 이렇게 맘먹고 시작한 이번 임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비정상입니다. 수많은 동지들을 떨어뜨린 이 지선 패배의 원인이 분명한데 그 과정의 진실은 덮고 단 한 명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회피하고 답변을 지연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친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전대후의 도덕적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다음에 이기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세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들이 세가 많아서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사가 아니라 공을 중시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이해찬, 추미애, 이런 분들이 당대표를 할 때 혹 나랑 생각은 달라도 그들의 선당우사의 공적 판단의 자세 자체를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선당우사의 공적 판단을 세운 일, 저는 이것이 당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전당대회의 본질적 과제는 바로 그런 공적 윤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당과 동지들보다 나를 먼저, 공보다 사를 우선했던 흐름에 무섭게 경종을 울려줘야 합니다. 당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견제하고 바로잡고 리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공적 판단을 하는 지도부와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당우사의 공적 심판이 무너지면 누구라도 심판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당의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선당우사의 원칙과 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선 경선의 연장전, 계파 싸움의 연장전이 아닌 화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당무를 하나하나 처리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혁신하겠습니다. 김민석, 경험은 풍부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을 창당, 영입, 공천하는 기획부터 5대5 국민경선, 그리고 수많은 전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봤습니다. 다음 총선 원톱으로 됩니까? 멀티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권역과 세대의 간판 스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제게는 훈련된 정책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할 때도, 다시 경제위기가 시작할 때도 정책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사정정국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민생 드라이브로 저들이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막을까 막으면서 치고 나가겠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을 강화하면서 당원 주권의 폭을 확실하게 넓혀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무한 책임감을 가져왔습니다. 때로 실수와 오류도 있었지만 늘 당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2002년에 단일화를 이루고 당에 돌아오겠다고 몸을 던졌을 때도 안철수, 김한길 합당으로 민주당 당명이 하루아침에 공중에 뜰 것 같아서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당명을 보존하다가 당에 돌렸을 때도, 민주당 간판을 그렇게 지켰을 때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무한 책임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책임감으로 반드시 당의 공적 윤리를 세우고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을 준비하고 화합을 이끌어서 반드시 다음 총선을 승리해 내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원칙을 다시 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갖 비전보다도 가장 중요한 비전,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비전, 그것은 살을 앞세우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원칙을 당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